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8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도쿄 시내의 내각부 청사에서 어린이 가스미 가세끼 견학의 날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에는 납치 문제에 관한 어린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실시되어 고향의 바람을 방송하기 위한 음성 메시지의 녹음 시간과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 시간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납치 피해자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시간에 참가했다는 어린이 중에는 이 시간을 위해 미리 손으로 쓴 편지를 준비해 온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사건을 소재로 한 만화 영화 메구미의 시청 시간에는 소학교 저학년 정도의 어린 아이도 열심히 만화 영화를 보고 진지한 모습으로 납치 문제에 대해 배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주로 소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했는데 이 행사 참가를 계기로 처음으로 납치 문제를 언급한 어린 아이들 중에는 북조선에 끌려간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참가한 어린이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참여한 인원이 많아 받은 메시지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보내주신 손편지의 메시지를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반드시 돌아올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힘내요.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살아있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일본에서 소중한 가족들과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납치된 후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에 지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납치되신 분들께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으면 구출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포기하더라도 언젠가는 구출될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북조선 주변 해역의 수온이 높아지고 낙지의 수확량이 평소보다 많다는 기분 좋은 보도를 최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자동 낙지 낚시 기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대부분의 어로공들은 소형 목선으로 그물과 손낚시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로 작업은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친 바다에서 온밤 자지 않고 낚시로 낙지를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힘든 낙지잡이를 기계로 할 수 없을까 하고 동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낙지잡이 배의 대부분이 자동 낙지 낚시 기계를 탑재하고 많은 낙지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낙지잡이 기계는 브리치 내에 설치된 집중 제어반에 의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낙지 낚시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홋카이도에 위치한 자동 제어 장치 설계, 제작, 판매, 자동 컴퓨터 낙지 낚시 기계 제작 판매로 일본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점유율 70%를 자랑하는 토와 전기 제작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작소는 1968년에 수동식 낙지 낚시 기계를 발매한 데 이어 모터식을 개발하여 대히트를 하여 최고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의 요구를 경시한 탓에 잇따라 참가한 경쟁 기업들에 의해 1980년대에는 최고의 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전국의 어부들을 찾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시행착오 끝에 1984년 컴퓨터의 자동 제어에 의한 전자동 낙지 낚시 기계를 발명하여 판매 상위의 자리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자동 낙지 낚시 기계에는 교류 220V와 직류 24V를 전원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20V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계는 큰 어선에 설치하고 축전지에 직류 24V를 전원으로 하는 기계는 소형 어선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계에는 제어 장치가 있는 본체의 양측에 두 개의 드럼이 연결되어 있어 제어 장치로 드럼의 움직임을 설정함으로써 손낚시와 같은 감아 올리는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낙지 낚시 기계는 배의 크기에 따라 최대 64대를 설치할 수 있고 브리지 내에 설치된 집중 제어반에 의해 모든 기계의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로 작업은 선원 한 명이 브리치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른 선원은
갑판에 낚아올린 낙지를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해안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업은 생사와 직접 관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형 목선은 보통 길이가 약 9m, 폭이 2.5m, 높이 1.3m로 출력이 낮은 농업용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을 때에는 배가 전복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는 바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낙지를 잘 잡는 젊은 남자는 여성들이 결혼 상대로 선호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아마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에서 살았을 때 저도 낙지잡이 계절이 오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형 어선을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만 어군 탐지기는 물론 바다 지형도와 라디오도 없어 날씨 예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침판에 의거하여 항해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운이 좋은 날에 낙지떼를 발견하면 많은 낙지를 잡을 수가 있었지만 온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날씨 예보를 알 수 없어 갑자기 바람이 세지거나 파도가 높아지면 작은 목선은 물 위에 뜬 나무 잎과 같이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 많은 소형배가 침몰합니다. 그렇게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확천금의 희망을 안고 바다로 나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 중 그러한 지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풍랑을 겪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고 지금은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지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자동 낙지 낚시 기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연설, 이른바 8.15 연설에 대해 북조선은 바로 전에 절대로 반응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전령과 자전령의 경우를 좀 돌아본다면 김여정 담화라는 것을 좀 발표해서 8.15 연설을 한 것을 좀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완전한 묵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좀 했었다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는
역시 지금은 북조선이 한국과의 긴장으로 좀 고조시키지 않고 고조를 좀 하는 것으로 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잘 좀 그런 것을 좀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조선이 대남 전적으로 좀 그의 전환으로 좀 시키다가 조편동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랑 이른바 대남 관계 조직을 한 것은 다 좀 폐지했었기 때문에 8.15 한국의 8.15 연설을 좀 비난하는 기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용하게 했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좀 정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냐면은 역시 북조선이 통일을 좀 포기하고 한국과 관계도 통일에 향한 같은 민족의 특수한 관계랑 그런 것으로서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다시 규정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할까, 태도표시나 논평나 그런 것은 외무성이나 급반성이 한다면 되는 거입니다. 특별한 대남 관계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바로 8.15 연설에 대해 북조선이 외무성, 급반성 이런 데를 통해서 뭔가 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흡수통일을 한 것으로 좀 크게 시사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8.15 연설에 대해 북조선이 침묵으로 좀 시켰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북조선의 자세는 지금 너무 좀 자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그런 8.15 연설에 대해서 북조선이 김여정 담화를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여정 담화란 것은 단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하는 담화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고 북조선의 정부 내지 당의 공식 교내 그런 공식적인 좀 입장을 좀 정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김여정 씨가 김정은 전 비서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김여정 담화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 크게 관심으로 좀 생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도 북조선이 김여정 담화를 좀 발표하다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좀 비난을 좀 했다 한다면은 역시 한국도 그 후에 너무 강한 표현으로서 북조선을 좀 비판을 좀 할 가능성 많고, 남북 간에는 비난의 좀 에스컬레이션, 비난의 좀 교황 확대라는 것은 좀 생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긴장이 고조되고
제약항의 경우에는 그 군사적 긴장도 너무 좀 고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번에 북조선이 이러한 긴장 상태가 남북 간에 생기는 것은 비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앞으로의 좀 북조선의 대외 자세라는 것을 좀 생각할 때 시사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날에는 진저 양국이 중국과 북조선이 국교 75주년으로 좀 맞이하는데 요사이 로조 관계와 비교하면 중조 관계를 너무나 좀 냉각화되었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중조 75주년으로 좀 계기로 중조 관계가 개성 교류도 다시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런 것을 계기로 북조선의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한 것은 비공개로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월 5일 날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조선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스냅 회담을 가지게 되도록 노력을 할 가능성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관계의 활성화, 미국과의 좀 스냅 회담의 가능성으로 좀 표시하는 축구하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에 북조선이 한국의 8.15 연설에 대해 침묵을 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1년의 히트곡 마키하라 노리위키의 어느 때라도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어느 때라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